네, 반갑습니다. 부록 B를 바로 시작을 할게요. 부록 잡개 내용이 진짜 되게 짧아요. 연습 문제도 따로 없어요. 구현을 같이 해볼 게 하나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서 0x03강 배열에서 같이 짰던 코드를 잠깐 가져와 봤어요. 당시에 이렇게 템플릿을 두고 insert 함수랑 erase 함수를 채워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insert를 여러 번 해서 길이가 10 이상이 되면 어떡하죠? 뭐 그렇다고 하면 어레이를 선언할 때 크기를 10 말고 100 뭐 이렇게 더 크게 둘 수 있긴 한데, 좀 더 키워서 100으로 뒀다고 하면 insert가 100번 일어났을 때 또 문제가 되겠죠. 사실 배열 단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예 언급을 안 했었어요. 너무 초반 단원이라 이런 것까지 다루긴 좀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혹시 인설트가 계속 발생해서 배열 크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만약 본인이 이런 질문을 했거나 혹은 질문을 댓글로 남기진 않았더라도 배열 단원을 공부할 당시에 혼자서 이런 의문을 고민해 보셨다면 진짜 완전 칭찬드립니다. 정말 좋은, 뭐랄까? 프로그래머의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고, 뭔가 버그가 터질 것 같은 것을 잘 잡아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배열 단원에서 같이 구현한 것처럼, 단순히 최대 크기를 정해두는 방식 말고, 배열의 크기를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려면, 동적 배열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C에서는 말록,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부를게요. 학부 때 이걸 말록이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기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C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프리를 쓰는데 C++에서는 new와 delete를 써요. 뭐 저희가 여기서 쓸 상황에서는 둘 다 큰 차이가 없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랑 프리만 이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코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new 이런 걸 아예 처음 보고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안 익숙하시면 지금 한번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구글에 뭐 C++ 배열 동적 할당 이렇게 검색해서 대충만 파악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설명을 다시 이어가면 insert 횟수의 제한을 따로 두고 싶지 않다고 하면 원소들을 담을 배열을 정적 배열에서 동적 배열로 바꾸고 insert를 많이 해서 배열이 꽉 찼을 때 그 크기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쉽게 될 것 같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게 맞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시간 복잡도와 관련해서 좀 더 같이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인서트를 하다가 공간이 꽉 차면 한 칸을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을 더 키운 크기만큼의 공간을 할당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할 때 처음에는 3칸짜리로 잡아뒀다고 할게요. 뉴로 3칸을 요청하면 알아서 메모리 어딘가를 받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인서트가 다 됐다고 하면 4칸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저 3칸짜리 뒤에다가 받으면 안 되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럴 순 없어요. 이런 동적 할당이 실제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컴퓨터 구조 같은 더 심화된 과목으로 배우면 알 수 있지만 당장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룰 건 아니고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저 뒤에 칸이 비어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메모리는 이곳저곳에서 다 쓰고 있으니 그래서 4칸을 새로 받게 되면 아예 새로운 곳에서 4칸을 잡게 돼요. 그래서 분홍색 4칸을 새로 할당을 받았으면 일단 바로 해줘야 되는 조치가 있는데 당연히 새롭게 할당을 받으면 저기에 값이 제대로 써있지가 않죠. 그러면 저 463이라는 값을 옮겨 써야 해요. 그리고 원래 배열의 길이가 n이었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on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치 벡터의 푸시백 마냥 인설트를 맨 뒤에 한다고 하면 이건 O1이길 기대하는데 배열이 꽉 찼을 경우에는 당장 새 배열을 잡고 데이터로 옮기는 것만으로 on이 들어요. 이건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크기를 1씩 늘리다 보니 매번 인설트를 할 때마다 확장이 발생해서 이런 거니까 1씩 말고 한 3씩 늘린다고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길이를 3씩 늘린다고 하면 인설트를 3번 할 때마다 전체 배열을 복사해야 하니 3번에 한 번씩 ON인 거죠. 그리고 이건 여전히 평균적으로 ON이에요. 3이 아니라 100, 1000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ON인 건 달라지지가 않죠. 늘리는 길이를 1000 이렇게 엄청 크게 잡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삽입이 ON일지언정 사실 1000번에 한 번만 ON이고 나머지는 다 O1이어서 실제 사용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길이가 짧은 배열에도 너무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 50 정도의 배열만 필요한데 확장이 한 번 일어나면 바로 내부적으로는 크기가 1000을 넘어버리니 이건 메모리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죠.
자,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배열이 꽉 찼을 때 배열을 1이나 1000 같은 상수 크기만큼 늘리는 방법을 쓰면 삽입의 시간 복잡도가 배열의 복사 때문에 평균적으로 ON이 돼요. 늘리는 상수를 엄청 크게 두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ON이라도 현실적으로 쓸 때는 실행 시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낭비하는 공간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놀랍게도 시간 복잡도도 평균적으로 1이고 공간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배열 크기를 상수 크기만큼 늘리는 게 아니라 2배씩 늘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크기가 3이었다면 꽉 찼을 때 6으로 늘리고 그 다음으로 다시 꽉 차면 12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5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amortized 5원이라고 하는데 좀 낯선 단위죠. 낯선 단어죠. 아무런 파티도 아니고. 네, 뭐 재미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이런 드립밖에 못 치겠네요. 아무튼 아무튼 저게 왜 5원인지 좀 감이 안 올 거라 좀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바로 그냥 수식을 놓고 따져볼 건데 편의상 시작 길이는 1이고 크기가 2배씩 커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배열의 크기는 1, 2, 4, 8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이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배열의 크기가 1, 2, 4, 8일 때 확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인설트를 총 n은 2의 k승번 한다고 할 때 전체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n번, 즉 2의 k승번 인설트를 할 때마다 뒤에 대입을 하는 한 번의 연산은 필요하고 그리고 크기가 1, 2, 4, 땡땡땡 2의 k승일 때 확장이 발생하는데 확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현재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옮겨야 하니 시간 복잡도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해서 2의 k승까지가 추가가 돼요. 다 합하면 대략 3n 정도 나오고 이건 ON이라고 볼 수 있죠. 즉 n번 인서트를 할 때 ON이 들기 때문에 한 번의 인서트는 ON을 n으로 나눠서 O1이다. 정확히는 amortized O1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엄밀히 따졌을 때 amortized는 평균, 즉 average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그 디테일은 그냥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2배 확장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면 삽입이 O1이 된다고 이해를 할게요. amortized의 정확한 정의를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어떤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냐면 딱 한 번 인설트를 하면 운이 나쁠 경우엔 하필 그때 딱 확장하는 타이밍에 딱 걸려서 ON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인설트를 여러 번 하면 반드시 평균적으로 ON이 된다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 벡터를 쓰면 돼요. 벡터를 안 쓰고 굳이 이걸 직접 구현을 할 필요는 없죠. 그전에는 그나마 삼성 B형 때문에 이런 걸 습득하기도 했는데 2024년 1월 기준으로 이제 삼성 B형도 STL을 쓸 수 있게 해주기도 해서 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벡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또 거기에 대해 구현 연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배열 단원에서 했던 것과 약간은 비슷한데 큰 차이는 배열이 동적 배열이 됐고 그리고 capacity라는 새 변수가 생겼어요. capacity가 뭐냐면 어레이 배열이 점유하고 있는 크기를 의미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삽입이 가능한 최대 크기죠. 그리고 이전에는 길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insert 함수에서 삽입을 처리하는 12번째 줄에서 15번째 줄의 코드를 실행시키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배열을 확장해줘야 해요. 그 조건은 8번째 줄에 잘 채워 넣으면 되고 또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expand 함수에 구현을 해보세요. 실제 저기 GitHub 링크에 들어가서 insert underbar test 함수를 보면 거기에 삽입이 발생할 때마다 len, capacit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놔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답이 나와요. 우선 22번째 줄의 조건을 보면 확장은 len과 capacity가 같을 때 이루어져야 해요. len과 capacity가 같다는 건 더 이상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expand를 보면 그냥 2 곱하기 capacity 크기의 세 배열 템프를 잡고 어레이에 있던 데이터를 템프로 옮겨준 다음에 어레이를 템프로 바꾸면 돼요. 포인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헤맬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정도는 당장 헷갈리더라도 약간만 시간을 들여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문제풀이를 할 때 사실 동적 배열을 한 개 쓸 거면 동적 배열을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으면 애초에 메모리 제한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스택, q, 덱 단원에서 하던 것처럼 배열을 처음에 엄청 크게 잡아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동적 배열이 여러 개 필요해야 이걸 직접 구현해서 정말 쓰임수 있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개를 쓸 거면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세문법을 안 건드리고 싶어서 여기 구현체에선 클래스를 안 쓰고 죄다 전역 번수로 뒀지만 진짜 동적 배열을 제대로 써먹고 싶다 하면 클래스로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벡터를 쓰면 되고 굳이 내가 직접 동적 배열을 짤 일은 없긴 해요. 이렇게 동적 배열 단원이 스무스하게 끝났어요. 뭐 엄청 특별한 건 없고 벡터의 내부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혹시 벡터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궁금하셨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연습 문제도 따로 없으니 가볍게 본 걸로 만족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